뭐 걸어간다고. 네. 우야고. 동그란 마음이 대롱대롱 열려있는 동화마을 울릉도. 길이에서 만나는 사람들. 똥무가 생겼습니다. 아니 돈을 빌려줬는데 쓴다는 사람이 안 갚는데 의하는 게 죽일 수도 없고.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 오히려 좋아 울릉도 여행 2편. 어서오세요. 울릉도 둘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목 울리는 고개를 듭니다. 주무셨어요? 네. 할머니가 맛있겠다. 이게 뭐냐면 전날 왕할머니가 입맛이 없으시다면서 팥, 옥수수, 각종 콩류 등등을 넣고 쑤신 팥죽이에요. 시장 가면 한 알 한 알 분리된 찰옥수수를 파는데 팥죽에 찰옥수수도 잔뜩 넣어주셨어요. 아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껴야 되는 거 아니니? 네, 6살 리아가 아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을 만큼 찰옥수수가 잔뜩 들어간 팥죽을 아침으로 먹습니다. 굉장히 간소해 보이는 아침상이지만 달달 구수한 팥죽에 아삭한 콩나물의 조합은 최고였어요. 인공적인 단맛이 아니라 깊고 구수한 단맛이 아주 일품이더라고요. 여기 마을 사람들 몇 명 정도 돼요, 할머니? 한 40년 할머니와 도란도란 수다 떨면서 팥죽을 먹으니 혼자 온 여행 같지 않고 마치 명절 같은 기분에 사로잡히더라고요. 내가 한잔 무시다. 뭐? 요런 거. 며느리가 좋은 거라고 사서 보내셨다면서 제게 커피를 자랑하시는 할머니의 소담함에 인생을 생각해보는 한 끼였어요. 든든히 챙겨 먹고 설거지도 하고 식물로 끓인 맥심 커피 타임을 할머니와 함께 하기로 합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100배속이에요. 나리분지를 떠난 적 없는 할머니와 역마살이 있는 제 이야기는 밤이 새도 부족할 지경이었어요. 집이 너무 따뜻해서 몰랐는데 밖에는 폭설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크루즈 직원분이 픽업 오시기로 하셨는데 차가 나리분지 위로는 못 올라온다고 하셔서 오히려 저는 신났어요. 좀 걷고 싶었거든요. 단단히 채비를 해봅니다. 전부 걸어간다고. 네. 네. 우야고. 괜찮아요? 야. 안녕히 계세요. 또 놀러 올게요. 진짜 울릉도 날씨는 알 수가 없는 게 폭설이 미친 듯이 내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하늘이 응? 눈 내렸었어? 싶은 아주 뻔뻔한 표정의 하늘을 만나니 어이가 없으면서도 내려가는 길은 상대적으로 괜찮겠다 싶었어요. 천북이라는 마을까지는 좀 걸어 내려가 볼까 해요. 아 근데 하늘까지 너무 맑게 개이니 코팅된 나리분지의 풍경이 너무 예뻐 발대기가 아쉽더라고요. 정이 붙으면 자꾸 눈에 밟히기 때문에 리아와 수아를 보고 인사를 이모 간다. 짠! 짠! 정 붙었던 아이들과도 작별 인사를 했으니 이 고요한 나리분지를 떠납니다. 나리분지는 해발 400m에 있는 요정의 섬 같아요. 일반적으로 여행을 하며 보기 힘든 장면과 장면을 빚어 온폭한 분지에 진열해 놓은 느낌? 도를 따라 걸어 내려갈 예정이지만 눈이 습설인지라 아이제는 찼어요. 절 기다리시는 분이 계셔서 발걸음을 재촉해봅니다. 어제 만났던 너와 집도 밤사이 내린 눈으로 더 예뻐졌네요. 요정의 연못 나리분지 안녕. 또 봐. 인사를 하자마자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해요. 짧지만 막상 오르려니 조금 귀찮네요. 제가 산을 많이 타고 다녔어도 귀찮을 때도 분명 많아요. 하지만 뒤를 돌았을 때 이런 풍경이 펼쳐지면 귀찮았던 제 자신이 초라해지더라고요. 습설의 경사도는 제법 미끄러워요. 조심히 내려가 봅니다. 바다다! 바다를 보니까 나 울릉도지 라는 것이 체감이 되더라고요. 이게 역시 걸을 때 보이는 풍경들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제 뒤로는 이렇게 온통 눈세상. 네, 그렇게 신나서 나풀나풀거리며 걸었어요. 영상에 보이는 것보다 도로 상태와 경사도가 좋지 않아 차는 진짜 거의 없었어요. 바다와 산과 저를 감싸고 도는 설경, 그뿐입니다. 터가 엄청 넓거든요. 근데 바다가 보여 여기. 여기다가 집 짓고 살고 싶다는 생각. 확신의 애는 이미 바다 앞에 집도 짓고 장작도 피우고 담요로 몸을 꽁꽁 감싸고 마시멜로우를 구워 먹습니다. 오늘은 대체 어떤 풍경을 보여줄지. 와! 구름의 이동이 엄청 빠른 날입니다. 이 폭풍 같은 눈보라와 거친 바람을 맨몸으로 겪어내고 있는 산을 볼 때면 참 배우는 게 많아요. 눈보라. 우와. 뒤에 눈보라가. 여기가 눈보라가 엄청 심한 구간인가 봐요. 네, 갑자기 옆에 다른 분이 등장하셔서 깜짝 놀라셨죠. 인적 전무한 길에 갑자기 고로쇠 보러 다녀오시던 울릉도 동네분이 나타나셨어요. 똥무가 생겼습니다. 바람이 거센 울돌목 구간을 혼자 지나갔으면 더 쓸쓸했을 텐데 길동무가 있어 든든하더라고요. 같이 가요 어르신. 3m 왔어. 오 많이 왔네. 위에. 짐승도 없어. 맞아. 산에 짐승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왜 없어요 근데? 몰라 여기 뭐 사슴. 울릉도의 산세, 고로쇠, 자연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었어요. 분기점에서 아저씨와 헤어져야 하는데 채널명을 물어보시더라고요. 물리 어디가? 정말 산은 제게 위대한 존재이자 한편으로는 놀이터 같아요. 놀이터에 나가면 친구들과 서슴없이 어울리듯 산에선 거리낌 없이 친구를 사귈 수 있거든요. 이때부터 서둘렀더니 곰새 바다에 도착했어요. 미쳤다. 와 바다 색깔이. 정면에 보이는 봉우리는 송곡봉이고
송곳봉을 배경으로 코오롱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비싼 리조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박 1000만원 실하냐? 근데 저 코오롱 리조트에는 울릉도 캐릭터 대왕 울라가 있다고 해서 또 그런 귀여운 캐릭터는 못 참지. 가봐야겠죠? 폭설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영롱한 해안을 따라 달리는 드라이브는 그야말로 힐링입니다. 도로에 이렇게 자연적으로 형성된 바위가 들이우는데 그것을 그대로 살려 도로를 만든 마음이 참 예뻐요. 지금 요 올라가는 길 잘 봐두셔야 돼요. 분명 올라갈 땐 괜찮아서 차로 올라갔거든요. 올라가서 촬영 10분 정도만 하고 내려가면서 차 사고가 나는 장소예요. 저 이상한 고릴라가 저는 한번 너무 보고 싶었었거든요. 저 춤추는 고릴라를 릴스에서 보고 너무 귀여워서 뭐지? 너 나 좀 보자 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고릴라! 얼굴 좀 보자. 뭐 바다 보고 있네. 저 친구는 요 송곳봉을 배경으로 이렇게 귀엽게 서서 바다를 저 울라한테 반했는데 울라 여친 있네요. 울라인데 여친입니다. 저는 산쟁이라 저기 뒤에 보이는 요 송곳봉이 훨씬 멋있다고 생각이 돼요. 설악산의 용화장성 울라 여친은 울리로 호탕하고 진취적인 성격이래요. 캐릭터도 겹치네. 울라 빠르게 손절치고 송곳봉 감상에 매진했어요. 어서 오라 울. 멘트가 너무 귀여운 거 아니니? 마시멜로를 굽고 있는 울라네요. 어서 오세요 울. 울라는 섬세하고 수줍은 성격이래요. 내 취향인데 여친 있으니 인사하고 내려가는데 고 10분 새에 도로가 얼어버렸어요. 여기다가 차를 세워놨네. 너무 위험한 데 세워놨다. 막을 수가 있어요. 네.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무섭죠? 무섭긴 한데 괜찮아요. 울릉도 겨울 운전은 웬만하면 차 가지고 오진 마세요. 사실 좀 차에서 냄새도 나고 무섭긴 무서웠는데 올라올 때 다 녹아있던 길이 곰새 다 얼어버려가지고 사고 날 수 있다고, 차를 박을 수 있다고 사장님이 하셨는데 걸려도 그냥 차 좀 박으면 되거든요. 사람 다칠 만큼 미끌리진 않아. 진짜 박을지는 사실 몰랐어요. 괜히 올라왔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아니. 생각해보니 겨울엔 보통 북서풍이 불고, 그렇다면 현재 제가 있는 코스모스 리조트는 북쪽이므로 바다에서 레벨업한 눈비구름이 성인봉에 부딪히면서 눈비 폭격기를 투어할 수밖에 없는 장소더라고요. 차가 계속 오열하는 소리를 냈지만 그래도 안전히 잘 내려왔습니다. 운전해주신 울릉크루즈 직원 선생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도 솔직히 울 뻔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 일이거든요. 살았다. 저 친구들 재밌네요. 저는 괜찮고 사실 사장님은 괜찮으셨으면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떨어졌어. 불쌍해. 어떡해. 내리막 끝자락에 있는 바다는 또 왜 철없이 예쁜지 모르겠어요. 지금이 겨울이라 파고가 높아 바다의 색감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름엔 고요하고 투명한 바다를 만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여름이 또 기대되네요. 눈 쌓인 바다는 살면서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 또한 오묘한 매력을 가졌더라고요. 하얀과 파랑의 절묘한 조화가 레모네이드 땡기게 하네요. 그런 바다를 달려 아직은 오픈하지 않은 옹포 캠핑장을 구경 가봤어요. 학포 캠핑장이 유명한데 여긴 학포보다 바다랑 더 가까워서 오픈하면 미친 오픈런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사이트에서 이렇게 하나 둘 세 발 걸어 나가면 사이트와 바다의 거리가 고작 3걸음이고 게다가 바다뿐만 아니라 보이는 조망이 너무 자연자연해서 캠핑장 가오픈 초청 안 해주시나요?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폭설과 거센 바람이 부는 바다는 흔치 않으니 잠시 감상하고 가실게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습설이 갑자기 또 미친듯이 쏟아지니까 도로가 순식간에 얼어붙어서 차가 또다시 옆 가드레일을 박았어요. 빠졌습니다. 다행히 안전히 탈출했고요. 이후엔 경사도가 없는 해안도로만 타고 달리기로 합니다. 영상엔 차 사고 장면들을 편집해서 무척 짧게 담았지만 당시에는 정말 시간이 엿가락처럼 늘어지게 길었어요. 살았다.
어제 입도를 했고 이날은 2월 20일이었거든요. 미리 예보도 확인하고 왔는데 이렇게 내내 눈이 내릴지 몰랐어요. 저는 서울 사람이라 이번 겨울 서울은 눈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해안가를 달리는 것만 해도 너무 좋더라고요. 중간에 울릉도에서 가장 예쁜 바다 색감을 보여준다는 선녀탕에 잠시 차를 세웠거든요. 파도가 거친 날이라 바다가 잘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보정 안 한 색감 미쳤네요. 해식 동굴 같은 데로 해가지고 쭉 이제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산세가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 울릉도 오실 분들은 선녀탕은 꼭 들러보세요. 여기가 뒤쪽으로는 산세가 수려하고 앞쪽으로 찬란한 바다가 있는 포인트예요. 맑은 날 울릉도 바다는 이것보다 투명하다고 하는데 저 여름에 심장마비 걸리는 거 아닌가요? 제주 바다랑은 좀 더 다르게 오묘하게 물감? 투명한 것들을 등지고 밥을 먹으러 울릉도 다운타운으로 갑니다. 아니 근데 운전해주시던 울릉크루즈 직원분이 굉장히 희한한 말씀을 하시네요. 첫 번째 나왔다고요? 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펭귄으로? 네, 그러니까 울릉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땡땡이 있다. 이게 뭐야? 스펀지의 울릉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땡땡이 있다라는 주제로 이 펭귄이 나왔다는데 저 안 믿었거든요? 근데 나무 위키에 있네요. 2005년에 방영되었던 스펀지 81화에 진짜 울릉도 펭귄이 나왔다니 맙소사. 근데 MZ분들은 모르시겠죠, 스펀지? 이 파이프에서 얼음이 쏟아진다고요? 진짜 귀엽네. 어이없어. 저 있네. 저도 저 펭귄이. 진짜 어이없어. 근데 거짓말이죠. 아니요, 정말이에요. 점심은 울릉크루즈 직원분과 함께 먹고 저는 숙소로 우선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메뉴는 오삼불고기였어요. 근데 생각보다 울릉도 물가가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어쨌든 며칠 만에 고기가 입에 들어갔던 터라 폭풍을 입었어요. 여행자에겐 밥심이 중요해요. 밥 먹고 숙소로 돌아왔더니 슬슬 졸음이 밀려오더라고요. 이럴 때 자면 안 돼요. 좀 정비 좀 하고 동네 산책을 들어봐야지. 동네에 깔끔해 보이는 민박집이 보이길래 들어와 봤는데 무인 운영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구경하는데 여기 되게 신기한 게 태극기를 잔뜩 비치해 두시고 독도 가실 때 쓰시라고 적어두셨더라고요. 저 이런 세심함 너무 좋아해서 우선 요 민박집 마음속에 찡쿵해 듭니다. 여기 민박집에 여쭤봤는데 1위는 도미토리가 돌아가면 35,000원? 2위는 한 7만원 정도. 여기가 밥집들이 좀 몰려있는 길이라고 해. 따기비밥이 이렇게 생겼구나. 50냐 나온가 봐. 어머, 맛있겠다. 다운이 확실한 게 처갓집이 있습니다. 커피랑 한 잔 때리고. 안녕하세요. 저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원두 선택에 굉장히 민감한 편인데 여행 중에는 둔감 버튼 최대치로 올려둡니다. 커피 빤물이라도 좋을 지경이라 구두에 앉아 바다를 감싼 설경을 천천히 즐겨줬어요. 오늘의 제 카페는 이런 풍경이네요. 개인적으로 시장, 구두 이런 날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날것을 마주하다 보면 가지고 있던 고민의 무게가 홀홀 가벼워져 제멋대로 소멸해버리더라고요. 이 공장에서 이 길을 따라서 얼음이 쭉 배달되면 펭귄이 이제 머금고 있다가 쭉 쉬를 쏘면 바로 앞에서 배가 그 얼음을 직접 받는다는. 펭귄을 다시 지나 행남 해안 산책로를 걸어보려고 하는데 여기가 파도가 높은 날은 막아놓더라고요. 보니까 쭉 해안가를 따라 걷는 길이고 영롱한 바다를 굉장히 근거리에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 보였어요. 1시간짜리 코스니 여기 안 막혀 있으면 꼭 걸어야 합니다. 해안 산책로 뒤편으론 등대까지 쭉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 걸어보기로 합니다. 여기선 상단부가 상당히 뾰족한 촛대바위를 볼 수 있어요. 친구가 촛대바위. 저 건너편에 보이는 마을이 저동이에요. 편의점, 농협, 밥집 등이 모여있는 다운타운인데 이렇게 원거리에서 보니 참 소담스러워졌네요. 악조건 속에서 아웃도어를 즐기는 자로서 쉽지 않을 때도 제법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얻는 윤택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가령 이런 아름다운 인생이 그런 거 아닐까요? 고난과 역경도 있지만 또한 때론 그 고난과 역경을 피하고 싶지만 정면으로 마주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윤택을 거머쥘 수 있는 거. 그 윤택에 사무치는 거. 근데 바람이 진짜 미친 듯이 심하긴 했어요. 아니 야, 고난 역경 좋은데 적당히 해라 좀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내심 어디 멋대로 휘몰아쳐봐 싶은 변태스러움도 늘 품고 있습니다. 이건 눈도 아니라고요, 사장님? 살짝 맛배기. 이렇게 펑펑 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약국에 들렸는데 역시 울릉도 로컬분들은 이건 맛배기 눈 정도라고 하시네요. 맛배기한테 린치당하고 전 가볍게 편의점과 김밥집을 들러 저녁 요깃거리를 사가지고 숙소로 갔어요. 그럼 부지깽이 우선 샤워를 말끔히 하고 숙소 2층으로 가봅니다. 카페테리아처럼 2층을 개방해 두셔서 한강라면을 먹을 수 있더라고요. 산에선 면발 굵은 라면을 못 먹거든요. 오늘은 산에서 늦게 익어 포기했던 너구리를 픽했어요. 이런 풍경 앞에 앉아 이제 폭풍 흡입할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콕 박힌 나물이 부지깽이인데 향기로워 좋더라고요. 근데 안경 쓰고 라면 먹을 거면 창가에 앉는 게 무슨 의미지? 라는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냅다 먹었어요. 나름 폭풍과 같은 풍경 속을 걸어서 그런지 배가 고파서 훌훌 잘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그냥 맛있었어요. 다시 숙소에 들어와 울릉도 1편 영상 편집을 해줍니다. 사실 울릉도 1편 영상 편집을 돌아오는 배에서 끝내려고 내내 못 실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2권 가지고 왔는데 거의 못 읽었어요. 그래도 읽어드릴게요. 책.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렇게 접어놓은 좋아하는 시가 하나가 있어요. 그 시를 오늘은 읽어드리려고. 제목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다음번엔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긴장을 풀고 몸을 부드럽게 하리라. 이번 인생보다 더 우둔해지리라. 가능한 한 매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보다 많은 기회를 붙잡으리라. 여행을 더 많이 다니고 석양을 더 자주 구경하리라. 산에도 더욱 자주 가고 강물에서 수영도 많이 하리라. 아이스크림은 많이 먹되 콩 요리는 덜 먹으리라. 실제적인 고통은 많이 겪을 것이나 상상 속의 고통은 가능한 한 피하리라. 나는 지금까지 체온계와 보온 물병, 레인코트, 우산이 없이는 어느 곳에도 갈 수 없는 그런 무리 중에 하나였다. 이제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이보다 장비를 간편하게 갖추고 여행길에 나서리라. 85세의 나딘 스테어라는 분이 적으신 시고요. 제가 뭔가를 주저하고 있을 때 한 번씩 열어서 읽어보는 시거든요. 제가 친구들한테 자주 하는 말 중 하나가 Why not? 인 것 같은데 정말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인생인데 닥쳐보는 거죠. 모두 잘 자요.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을 하다 잘 잤고 어제 라면을 먹은 죄로 얼굴이 보거가 됐네요. 눈 내린 풍경이 아로 새겨져 있는 이런 울릉도의 모습은 이제 1년 후에나 돼야 볼 수 있겠죠? 아침에 승선을 해야 해서 잠시 동네를 한 바퀴 걸으며 울릉도의 설경을 빼곡히 담아봅니다. 나리분지는 동화 같았고 이곳 저동은 산문 같았어요. 이제 택시를 타고 여객터미널로 이동해봅니다. 사장님 얼굴 나오셔도 돼요? 못 엎었어요 지금. 유쾌한 기사님과 다양한 주제로 수다를 나누며 울릉도를 누벼봅니다. 울릉도의 날씨는 알 수가 없어 또다시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매술용 바닷물을 제쳐요. 울릉도는 바닷물로 제설을 하더라고요. 신기해라. 아예 울릉도 겨울에 이래 지내면서 유튜브 하면 되잖아요. 집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농막 200평을 사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기사님이 울릉도 땅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하시면서 200평에 4천만 원 정도니 농막으로 200평을 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800평 가지고 있으니까 네. 산 사람 있으면 적당하게 팔고 채워보려고. 그 땅값 모른다면서 왜? 아니 돈을 빌려줬는데 한다는 사람이 안 갚는데 의아한 게 죽일 수도 없고. 돈을 얼마나 빌려주셨는데요? 한 1억 좀 넘어. 많이 빌려주셨네. 일 안 하고 잡으러 갈 수도 있고. 그렇게 기사님과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눴더니 금세 여객터미널에 도착합니다. 이날이 OTT 행사 첫날인데 정말 눈을 뜨기 힘든 만큼 눈이 오네요. 오늘 OTT 걸으시는 분들 엄청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눈 세상은 장관이네요. 울릉도를 떠나기 아쉬워 여객터미널 주변을 계속 서성거려 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아무래도 서민지라 해군 뭐 이런 부대가 있나 봐요. 아니 배를 타고 나니 날씨가 아까 눈 왔어? 응? 너 착각 아니야? 이런 바이브로 싹 비었어요. 울릉도에 딱 내리자마자 보실 수 있는 풍경. 식탐 많은 저는 점심 뷔페부터 조져주러 갑니다. 크루즈 식당은 뷰 맛집인가요? 맛집인가요? 우선 감별사 출동해서 뷔페 음식 담아줬어요. 고기, 샐러드, 다코야끼, 만두, 과일 등등등. 아니 한식 뷔페 메뉴 구성이 알찬데 인당 2만원입니다. 저 크루즈에 며칠 살면 안 되겠습니까? 창가 좌석에 앉아 잔뜩 퍼나른 음식을 아주 든든히 먹어줬어요. 뷰가 이뻐서 음식은 눈에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음식이 맛있어서 뷰가 눈에 안 들어왔어. 미안해 울릉도야. 우선 객실에 짐을 내려두고 갑판에 나가보려고요. 만날 때의 풍경보다 헤어질 때의 풍경이 더 중요해요. 전 늘 이별의 잔상을 오래 간직하더라고요. 이건 마치 국내가 아닌 오호츠크해의 북부라고 해도 믿을 법한 풍경입니다. 울릉도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조타실 견학을 갔어요. 조타실은 이 배에 항해사님이 계시는 곳인데 배의 선도에 위치해 있어 망망대해를 만나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크루즈 직원분들이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던 잘생긴 1등 항해사님이에요. 조타실 견학은 누구나 가능하니 한 번쯤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는 견학 이후 하선까지 내내 영상 편집했어요. 하선 방송이 울리고 갑판에 나가고 나서야 안도를 합니다. 마침 개와 늑대의 시간에 포항에 도착했군요. 이 장면을 놓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2박 3일간의 밀도 높은 울릉도 여행.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